From in-out duality to the foundation of social quantum mechanics. 내외 이중성에 기반하는 사회 양자 역학. 이번 컨텐츠는 내외 존재론의 수학적 공리들을 제안하며 양자 역학의 통찰을 사회과학과 접목시켜 내적 잠재성과 외적 발현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내외 존재론에서 존재의 필드란 근본적으로 안과 밖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밖이 서로를 통해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이 인아웃 대칭성은 단순한 거울 반사 같은 형태적 대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발적 대칭입니다. 즉 하나의 존재가 아니 되면 다른 하나는 밖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아웃의 방향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상호 규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아웃 존재론이 말하는 대칭성입니다. 이 대칭성 덕분에 우주는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차원과 구조, 의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아웃 대칭성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구분이 아니라 얽힘과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균형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단 하나의 조건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의 존재론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안과 밖의 중첩 상태입니다. 내부와 외부는 서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얽혀 있으며 내부의 상태는 외부의 상태에 영향을 주고 외부의 상태 역시 내부의 상태를 규정합니다. 이 단순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입니다. 초기의 인아웃 조건과 그 방정식은 모든 인아웃 상태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A 인 플러스 아웃이 B 인 플러스 아웃과 같고 또 C 인 플러스 아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같은 초기 조건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회 양자 역학은 핵심적으로 네 가지 공리를 다룹니다. 얽힘, 동질성, 창발, 측정. 이 공리들은 체계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창발적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중첩, 얽힘 등 양자 개념을 탐구하며 이를 사회 양자 역학이라 부르는 학제적 접근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얽힌 공리는 A인이 B 아웃일 때 자동적으로 A 아웃은 B인이 성립됨을 나타냅니다. A와 B의 안과 밖이 서로 얽혀 있어 하나의 상태가 다른 쪽과 존재론적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의 얽힘은 두 입자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가 동시에 얽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측정 결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되며 이미 다양한 실험으로 확증되어 온 현상입니다. 반면 내외 존재론에서 말하는 내외 얽힘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내부와 외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한 존재의 내부는 다른 존재의 외부와 얽혀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의존성 자체가 곧 세계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양자 역학의 얽힘은 물리적 상태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결과적 상관성을 보여주지만 내의 존재론의 얽힘은 존재 자체가 성립하는 존재적 상관성을 드러냅니다. 다만 얽힘이라는 공통된 틀 속에서 본다면 양자 역학의 얽힘은 뇌의 얽힘을 관찰 가능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리는 동질성 공리입니다. 이 공리는 A인이 B인일 때 자동으로 A아웃은 B아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A와 B는 B의 내부 상태는 동일하고 외부 상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단위들이나 범주 안에서 그것들이 마치 자명하게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내는 것이 동질성 공리입니다. 이 공리의 핵심은 바로 존재가 어떤 규모나 복잡성을 갖든 간에
내적 상태와 외적 상태가 동일한 범주적 질서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같은 종류의 입자들이 서로 구별 불가능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모두 동일한 스핀과 전하의 상태를 공유하고 상호작용에서도 동일한 성질을 보입니다. 이것이 곧 동지성 공리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즉 전자라는 범주에서도 동지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동일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세포는 다양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호흡과 DNA 복제와 같은 내적 상태들을 공유하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회학적 맥락에서는 사회 집단의 내적 가치, 신념 등이 문화 관습의 형태로 자리 잡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창발 공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리는 어떠한 둘 이상의 존재들이 서로 얽히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A와 B는 각각 고유한 내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인 B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이 둘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얽힘입니다. 얽힘 속에서 A의 내부 상태는 B의 외부와 연결되고 또 B의 내부는 A의 외부와 맞물립니다. 이렇게 되면 A와 B를 더 이상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죠. 두 존재는 하나의 얽힌 시스템으로 묶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A 플러스 B 아웃, 즉 두 존재가 함께 만들어내는 외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결합된 출력은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장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A와 B의 결과물이 아니라 두 존재의 얽힘으로부터 새롭게 열린 외부 세계입니다. 즉 A와 B를 품는 환경이자 새로운 복합 시스템의 시작점입니다. 이 속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이 창발 공리는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라는 고전적 명제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수준의 질서,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태계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로 다른 종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두 종이 단순히 나란히 존재한다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작용과 얽힘 속에서 공동체적인 새로운 체계, 즉 생태계가 등장합니다. 이 생태계는 단순히 A와 B를 합친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창발 공리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복잡계가 내외의 얽힘 속에서 창발되며 또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측정 공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C2는 A out, B out과 같은 부분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C2는 그 자체로 직접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A와 out, A out과 B out 같은 부분적 요소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측정될 뿐입니다. 즉 여기서 물리학의 측정 문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자역학에서 입자는 여러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 그 중첩이 사라지고 특정한 하나의 상태로 붕괴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죠.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 자체를 직접 알 수 없고 언제나 우리의 인식 조건을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합니다. 카를로 로베르의 관계적 양자역학은 이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로벨리에 따르면 양자 상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 관찰자가 보는 상태와 다른 관찰자가 보는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절대적인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측정 권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시인을 측정하면 A 아웃이나 B 아웃 등의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의 부분적 요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외 존재론의 세계관, 이나우 코스모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는 인아웃 매트릭스로서 가능성과 그 실현이 얽혀 흐르는 필드입니다. 여기서 외부로 드러나는 운동 상태는 부분으로서의 세계를 형성하고 내부에 잠재된 가능 상태는 전체로서의 세계를 이끕니다. 이 구조는 양자역학의 두 거장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의 서로 다른 접근을 떠올리게 합니다.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파동함수를 통해 입자가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외부로 드러나는 운동성, 즉 아웃워드 비커밍과 같았습니다. 반대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양자 상태를 불연속적이고 정량화된 행렬로 나타내며 내부의 잠재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수학적 형식을 가졌지만 두 이론은 동일한 물리적 예측으로 수렴합니다. 즉 양자 세계의 핵심은 이중성, 곧 인과 아웃의 얽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의 등장은 과학사에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미시적 세계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이 발견들은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우리의 삶과 세계관을 깊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영향은 단순히 물리학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학문 영역을 넘어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양자 사회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 사회과학은 물리학과 사회과학의 교차점에서 태어난 분야로 양자 물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사회현상 분석에 접목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사회과학은 오랫동안 고전 물리학에 기초한 틀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현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적이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전적 틀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양자역학의 사고방식을 빌려와 타의를 새롭게 바라보려 합니다. 양자역학이 미시세계에서 파동함수를 통해 입자들의 상태와 가능성을 설명했듯이 사회현상 또한 단일한 실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잠재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외 존재론에서는 이 파동함수와 사회 구조의 관계를 내의 중첩과 얽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실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안으로 옹집되는 전체성과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성 사이의 끊임없는 진동 속에서 드러나며 그 과정 자체가 곧 사회적 양자 역학이라 부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제 인아웃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인아웃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S는 전체 구조를 의미합니다. O는 각 부분들이 바깥을 향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외향적 운동이며 I는 안쪽에서 체계가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내향적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체계가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깥으로 드러나는 구성 요소들의 운동과 안으로 응축되어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서로 얽혀 전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이 인아웃 공식이 물리학의 기본 개념인 해밀토니안과 놀라운 저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해밀토니안은 개의 총 에너지를 나타내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즉 외부적 운동과 내부적 가능성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아웃 공식도 외향적 운동과 내향적 잠재의 합으로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아웃 메커니즘은 물리학의 수학적 도구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리를 사회와 인간의 차원까지 확장해주는 통합 모델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사회과학에 적용해 보면 하나의 사회 집단을 생각해 볼 때 그 집단은 집단 자체가 공유하는 규범, 가치, 제도적 역할 같은 잠재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구성원은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외향적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요소가 합쳐져서 비로소 집단이라는 구조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잠재적 에너지가 단순히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개인들의 활동을 통해 현실 속에서 운동으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행동에 방향성이 부여됩니다. 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나우 공식은 단순한 수학적 방정식을 넘어서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사회란 곧 내부의 잠재와 외부의 운동이 끝없이 교차하며 의미를 창출하는 필드라는 것입니다. 인아웃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구조의 포텐셜 에너지가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의자라는 사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 자체로는 단순한 물체이지만 의자는 앉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 의미가 실현됩니다. 앉는 순간 물리적 잠재력이 실제의 사용이라는 운동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문화적 개인적 맥락의 편안함, 지위, 미적 가치 등의 의미가 실현됩니다. 이 원리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사유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도구나 사물의 본질은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실제 사용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즉, 준비 사용된 상태에서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이는 잠재적 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될 때 의미가 실현된다는 인아웃 메커니즘의 관점과 정확히 겹칩니다. 이 과정을 더 넓혀보면 양자역학에서는 파동함수라는 잠재적 상태가 측정을 통해 실제 결과로 붕괴할 때 의미 또는 정보가 발생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줄기세포가 특정 세포로 분화할 때 잠재적 가능성이 실질적 기능으로 전환됩니다. 사회에서는 가족 식사, 국가 정체성, 국제 협력 같은 행위 속에서 공동의 가치가 잠재적 상태에서 현실적 실천으로 바뀌며 그 의미들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인아웃 메커니즘에서 의미란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잠재와 운동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조의 파동적 측면. 이제 구도의 파동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아웃워드 파트 비커밍입니다. 즉, 외부로 흩어지며 부분으로 분화되는 운동입니다. 구조가 아웃워드 파트 비커밍을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정된 단위 실체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분으로서 진동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익숙한 소리나 빛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공기 분자의 진동을 통해 파동으로 퍼져나가며 빛은 전자기장의 파동으로 공간 속에서 분산됩니다. 이처럼 아웃워드 파트 비커밍은 단일한 존재가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구조의 파동적 측면이란 외부로의 열림과 부분적 역할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의 입자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자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입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장의 진동과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국소적 현상입니다. 내외 존재론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구조라는 단일 실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경계를 형성하며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논의를 사회적 행위자 관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 역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곧 실제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관계 속에서 지식, 사회구조, 정체성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처럼 고정된 주체들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행위자적 속성이 나타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유물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신유물론은 물질을 단순히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성적인 힘으로 봅니다. 환경 변화, 기술, 제도 같은 것들도 모두 비인간 행위자로서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하며 우리가 사는 현실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의 입자적 측면은 단순히 미시적 입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물질과 제도의 작동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존재론의 인아웃 메커니즘은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포착합니다. 외부로는 파동적, 운동적 성질, 내부로는 입자적, 규범적 성질이 드러납니다. 즉, 구조는 어느 한쪽에 고정되지 않고 흩어지고 부분이 되는 파동성과 응집하고 규범을 형성하는 입자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이 통합될 때 우리는 세계를 보다 깊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아웃 존재론의 네 가지 공리, 얽힘, 동질성, 창발, 그리고 측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 양자 역학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습니다. 이 공리들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관이 바로 인아웃 코스모스입니다. 여기서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생성하는 생성자들입니다. 따라서 인아웃 메커니즘은 단순한 이론적 틀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얽힘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동질성을 통해 일관성이 확보되며 창발을 통해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고 측정을 통해 현실이 구체화됩니다. 그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구성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존재의 근본 단위로서의 내외 비구분자들과 우주창발, 그리고 양자실제 등을 다루며 내외 존재론의 더 확장된 이론적 내용과 새로운 전개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